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온라인 어린이 영양제 건강 상담에 이어서 오늘은 성인 영양제 건강 상담에서 제가 가장 많이 답변했던 베스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는데요. 워낙에 많은 영양제를 드시고 계셔서 모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공통적인 상황에서 질문 나오는 게 있어서 오늘 그 이야기 세 가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 많이 묻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연의 상한 섭취량인데요. 이제 아연이 건강기능식품에서 기능성 내용으로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 그리고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 필요, 이런 멘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면역이라는 글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양제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분이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먹어도 되나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거는 어린이 제품에서도 한번 제가 아연을 아래 따로 다루었던 적이 있는데 일단 성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정한 아연의 상한 섭취량은 35mg입니다. 근데 이 상한 섭취량 아연 같은 경우는 음식과 영양제 모두에서 얻는 양을 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영양제로서는 가능하면 상한 섭취량 이하로 먹는 것을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이 상한 섭취량 또한 이렇게 정하게 된 기준은 이 아연을 고함량 먹게 되면은 메스꺼움이나 구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서 그리고 불이의 결핍을 예방하는 그런 수준에서 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제품 같은 경우는 다 합치게 되면은 한 36mg, 이건 하나의 예시예요. 여러분들 제품은 여러분들 거 살펴보시면 되고요. 세 가지 합치면 36mg 섭취하게 되는데 물론 성인 기준 상한 섭취량은 살짝 넘기지만 이 정도 용량이라면 메스꺼움이나 구토가 없을 경우에는 섭취는 가능하세요. 그러면 혹시나 뭐 불이 결핍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단은 고함량 아연 섭취가 구리 결핍을 일으키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면은 이 정도 함량 괜찮구나라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일반 의약품에서는요. 아연, 영양제가 국내 기준으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는 게 있고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게 있는데요. 일반 의약품의 그 비타민 미네랄 허가 기준에서는 아연을 하루 50mg까지 섭취할 수 있도록 그 설계가 가능해요. 최대 함량으로서. 그리고 국내 자료를 보게 되더라도 이제 장기간 50mg 이상의 아연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구리의 결핍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연 같은 경우에 영양제로만 먹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얻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간으로 가능하면 50mg 활용을 해주시고 장기간으로 먹고자 한다면 35mg 이하로 권장을 드려요. 이제 이 아연을 우리가 과량 먹게 되면은 이 소장에서 이 메탈로티오네인이라고 하는 단백질 합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단백질이 구리를 소장해서 이제 세포 내에 잡아놓다 보니까 체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반대로 구리를 많이 먹는다고 아연 결핍이 일어나진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아연은 35mg 이하까지는 장기적으로는 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차로 낮은 함량에서도 메스꺼움이나 구토가 있다. 특히 영양제 먹고 난 다음에 갑작스러운 메스꺼움과 구토 때문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거의 대부분 다 아연 때문이니까 만약 나는 먹고 나서 그게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아연이 아예 없는 영양제로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뭐 염증이 자주 발생한다거나 항산화 기능을 좀 많이 높이고 싶어서 나는 아연 함량을 좀 높게 먹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50mg 정도까지는 섭취가 가능하시다. 단 장기간 50mg을 활용하실 거면은 구리가 함께 들어있는 것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뭐 구리가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과 좀 섞어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묻는 영양제 관련 질문, 바로 비오틴 섭취입니다. 이 비오틴은 고용량을 많이 먹는 분들이 없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비오틴 단일 섭취로 뭐 모발이나 손톱이나 이런 게 개선되는 거는 유전적 질환이 아닌 상황에서 매우 드물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오틴 섭취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비오틴은 이런 식으로 비군에 들어가기도 하고 단일제로 섭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예시인 건데 요 정도 5200 마이크로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비오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한 섭취량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섭취는 가능하세요. 근데 드물게 여드름과 뾰루지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서 만일에 고함량 비오틴을 먹고 난 다음에 얼굴에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늘어난다라고 할 때에는 1000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낮추어서 먹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이 고함량 비오틴이 여드름을 증가시키는 것, 보통 고함량 비오틴이라고 하는 건 1000 마이크로그램 이상, 하루 1mg 이상을 좀 의미를 합니다. 이 증가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비오틴과 판토텐산 요도 흡수 경쟁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영양소의 생리적 균형이 무너지면서 지질대사에 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원인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영양성분 기준치 100%를 비슷하게 맞추면 1대1 섭취 얘기하는 게 보통 이런 의미인 건데, 기본적으로 비오틴은 마이크로그램 단위이고요. 판토텐산은 밀리그램 단위로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함량을 완전 동일하게 맞추지는 못해요. 그러면 너무 고함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영양성분 기준치 100%를 유사하게 맞추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 발생 가능성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설계가 되지만 온라인에서 영양제 관련한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봐도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발생감이 그 일반 비오틴 단일제만 먹는 것보다는 좀 줄어들긴 하지만 100%다 예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먹고 난 다음에 여드름 뾰루지가 늘어난다 라고 한다면은 비오틴을 1000 마이크로그램 이하, 즉 1mg 이하로 하루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특히 고함량 비오틴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철분, 즉 헤모글로빈, 빈혈 검사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심근경색이라던가 갑상선 호르몬 검사와 같이 이 비오틴으로 인해서 혈액 검사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검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심근경색 관련한 검사는 일반적 검사보다도 응급실에 방문하셨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뭔가 혈액 검사를 하신다거나 특정 질환 진단 검사를 하실 때에는 비오틴을 먹고 있다는 걸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비오틴을 먹고 있다고 알리면 일부 병원에서는 비오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검사를 뭔가 활용을 한다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항상 물어보잖아요. 검사 같은 거 하기 전에 영양제 먹고 계세요? 라고 할 때 일부러 너무 숨기지 마시고 먹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셔야 검사 결과값에 오류가 없고 그래야 정확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종합 비타민 정도에 들어있는 3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비오틴에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예 영상을 따로 만들었던 적도 있는데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특히 젊은 분들. 왜냐하면 성인 여드름 때문에 여드름 치료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실 경우들이 많은데 이때 비타민 A가 들어있는 영양제, 대표적으로 종합 비타민과 그리고 눈 영양제죠. 제가 이제 영양 성분 기준치까지 표시를 해 놓은 이유가 보통 국내 건강기능식품 많아도 한 이렇게 100% 정도, 70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이제 들어있는데요. 여드름 치료제로 이제 쓰는 이소트레티노인 같은 이 성분들은 비타민 A 유도체 약물이라고 해서 생리적으로 비타민 A와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비타민 A가 이제 세포의 분화에 영향을 주는데 이 여드름 치료제를 드시게 되면 피지 분비가 좀 정상화되면서 여드름이 치료되는 그런 원리인데요. 그래서 비타민 A가 함유된 영양제와 고함량, 즉 고함량 비타민 A와 함께 먹게 되면은 비타민 A를 마치 많이 먹었을 때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데를 보더라도 함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A가 영양제로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음식으로도 얻다 보니까 이 명확한 가이드를 주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근데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는 비타민 A랑 함께 먹으면 눈, 코, 이 피부 건조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건 같이 먹지 않는 게 좋고요. 근데 두 번째, 나는 너무 눈 건조감 때문에 그래도 비타민 A를 조금씩은 먹는 게 나는 더 좋던데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양성분 기준치 한 30% 정도 들어있는 낮은 함량으로서 섭취하시는 것은 그래도 섭취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국내에서 비타민 A 국민건강영양조사 하게 되면은 우리가 권장 섭취량의 한 60% 내외로 섭취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영양제로 30% 정도 들어가는 건 고함량 섭취로 넘어가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그 정도에서는 활용할 수 있지만 가장 안전한 걸 원한다면 같이 먹지 않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 외에도 다양한 질문들이 많았는데 워낙 개별적으로 사례가 다양해서 오늘은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 3가지를 정리해 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거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놓았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실 분들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선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